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항상 집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쇠 같은 건 가져본 적이 없고 집 문은 항상 어머니가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벨을 울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건가? 생각한 저는 현관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어두워져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이었고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가 퇴근할 때까지 계속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 너 이렇게 추운데 안 들어가고 밖에서 뭐해? 아빠, 왜냐하면 집에 엄마가 없어. 저는 추위에 떨면서 설명했습니다. 어둡고 춥고 불안했던 저는 설명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상황을 알아차린 아버지께서 급히 방에 들어가 난방을 켰습니다. 그리고 뭔가 편지 같은 것이 식탁에 놓여 있었고 그것을 본 아버지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욕조에 목욕물을 받아줬습니다. 욕조에서 몸 좀 녹이고 나서 잠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일단 천천히 몸 좀 녹여라. 저는 기다리느라 차가워졌던 몸을 욕조에 담궜습니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면서 왜 엄마가 집에 없는 건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였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저는 아버지와 마주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까 본 편지 같은 것이 아버지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것일까?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 걸까? 그런 태평스러운 저에게 아버지께서 있잖아, 엄마랑은 이제 못 만날 수도 있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미를 몰라서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조금 늦게 말뜻을 이해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왜? 엄마 어딨어? 싫어.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버지는 안아주시며 미안해. 아빠가 엄마 목까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간 이날 저는 아버지께서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웃고 든든하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열심히 가사와 일을 병행하시고 방학 때마다 항상 어딘가로 놀러가 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이유는 다른 남자가 생겼던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꽤 오랫동안 만난 남자가 있었던 것 같고 식탁 위에 이혼 신고서와 짧은 메모를 남겼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낮에 없는 동안에 만났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생각해서 자신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와 저를 남겨두고 사라져버려 아버지는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본인 혼자서 저를 키울 결심을 한 겁니다. 처음엔 우울한 저였지만 남자 둘이 사는 건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1년이나 지났을 무렵에는 둘이서의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잊어버리자고 어린 나이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살게 된 지 몇 년 지났을 때 아마 중학교 올라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은경 씨라고 해서 아버지의 직장 동료인 것 같았습니다. 둘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둘이 사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마음은 아버지의 여자친구라는 존재를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은경 씨는 매우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반항기가 있을 때여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난처해 하시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빠가 만약 저분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아빠도 나를 버리고 사라져 버리잖아. 그런 불안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경 씨를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은경 씨는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민감한 시기 저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밝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단둘이 있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잔업으로 늦어져서 먼저 은경 씨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는 잔업 때문에 늦어진대. 그래서 먼저 가 있으라며 열쇠 받아왔는데 내가 실례했나?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햄버거 사왔어. 햄버거 먹자. 은경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엄마와 달리 아버지를 아껴줬습니다. 저 때문에 둘이 재혼하거나 같이 살 수 없는 건지 벌써 사귄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랑 결혼은 안 해요?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걸 그대로 말했습니다. 말한 후에 깜짝 놀랐지만 이미 말은 해버렸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경 씨는 요리를 하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빠랑 결혼해도 돼? 조심조심 물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둘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해가 된다면 나가면 되니까 전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알바하면서 독립할 수 있어요. 방해가 되지 않게 혼자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말을 들은 은경 씨는 매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 저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빠를 많이 좋아해. 나랑 아빠는 셋이 함께 살고 싶지. 둘이서만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아빠는 나보다 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네가 인정해 줄 때, 그때 결혼을 할 생각이야. 이건 아빠도 같은 마음이야. 우리 세 명이서 가족이 되고 싶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건 알아.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가족이 되게 해주지 않을래? 저도 같이 있어도 돼요? 엄마처럼 날 두고 둘이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은경 씨는 깜짝 놀라 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아빠의 아내로 그리고 너의 엄마가 되고 싶어. 셋이서 아빠, 엄마, 아들이 되는 걸 원해. 그러면서
울면서 웃는 얼굴을 지어줬습니다. 저는 이날부터 이상한 생각은 그만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게 들려 집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대화를 들으며 혼자 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계속 아버지의 울었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눈물이 많아서 저 몰래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지와 은경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은경 씨는 당시 20대였고 초혼으로 중학생의 엄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은경 씨는 저에게 친어머니처럼 아낌없이 애정을 쏟아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건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했고 그날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케이크를 내줬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의 애정을 많이 받아 큰 사고 치는 것 없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지금도 부모님은 신혼이나 다름없이 깨가 쏟아집니다. 오히려 제가 사회인이 돼서 집을 나가고 나서 더 뜨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동기의 여자와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 중이고 저도 곧 아버지가 됩니다. 부모님이 해주셨듯이 저도 아이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일상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일요일에 저랑 아내랑 둘이 집에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택배 올 것도 없고 누가 오기로 한 것도 아닌데 누구지? 하며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문을 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틀림없이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 제가 초등학생 때 잠적한 분이었습니다.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요? 그런 놀란 얼굴 하지마. 계속 보고 싶었어.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으면서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일은 다 털어버리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은경씨 단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에 분노라든가 여러 감정이 되살아나서 금방이라도 고함을 질러버릴 찰나에 어머, 손님 오셨네? 추운데 안에서 이야기하세요. 하고 아내가 먼저 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눈치 빠른 아내네. 그럼 실례 좀 할게요. 제가 제지할 사이도 없이 뻔뻔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거실 소파에 앉을 때 아내는 손님이 제 침몰하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뭐하러 온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만나러 오면 안 돼? 나는 네 엄마야. 이제 엄마라고 생각 안 해요. 저와 아빠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친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시돋친 제 말에 친모는 풀이 죽은 듯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해. 그 후 만나던 남자와는 헤어져서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건 제 알 바 아니고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니야, 이러면 곤란해.
뭐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참고로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살았고 전화번호도 안 바뀌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는 계속 왕래도 가졌습니다. 외조부께서 딸이 한 짓에 대해 대신 사과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손주 좋아하시는 걸 알고 계시기에 인연을 끊지 않고 명절이면 함께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제 결혼식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친모가 정말 저를 보고 싶어 했다면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만나는 게 목적이면 이제 봤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제가 냉정하게 몰아세우자 친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사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저한테 도움 같은 건 바라지 마세요. 정말 너무한 거 아냐? 너 내 아들이잖아. 도대체 누가 너무한 건지 친아들도 버리고 집 떠나놓고선 이제 와서 너무하다는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함께 살았을 적에도 좋은 어머니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업주부인데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요리는 형편없었고 아버지 앞에서만 열심히인 척을 했지 제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겐 이제 아무것도 아니시니까 저를 원망할 거면 어린아이를 두고 간 과거의 자신도 함께 원망하세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너를 낳은 건 변함이 없어. 아들로서 낳아준 엄마를 돌봐주는 건 도리 아냐? 나는 초등학생 때까지 널 키워줬어. 버림받기 전까지 키워준 것보다 그 후에 더 긴 시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있습니다. 지금의 엄마 노후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대접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와, 정말 너무하네 진짜. 너 정말 불효자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내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열심히 화를 억누르고 더 이상 나눌 대화도 없고 소리 지르실 거면 경찰 부를게요. 끌려 나가기 전에 그냥 가세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먹혔는지 순순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만약에 또 찾아오면 바로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갑자기 도와달라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행동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미안해. 아빠가 왜 사과해요? 물어보니 친모가 아버지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저와 마찬가지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제 집은 알려주지 않아 설마 저에게 갈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굳이 말을 아꼈는데 친척들을 들쑤셔서 제 집을 알아내 찾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해줄 걸 그랬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제 안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구나. 참고로 지금 엄마는 울고 있어. 네? 왜요? 설마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며느리가 오늘 있었던 일 알려줬는데 너가 지금의 엄마만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 그거 듣고 엄마 감동받아서 울고 있어. 아버지께서는 엄청 웃으셨습니다. 아내가 말해준 걸 알고 나니 맥이 빠졌습니다. 아내는 혀를 빼꼼 내밀며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얼른 뱃속에 아기를 낳아
부모님께도 손주를 안겨드리고 제가 받은 사랑만큼 아이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